표준 정규 분포. 통계란 자료를 분석하는 것 또는 통계적 추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고, 이 세 개를 어디서 구하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구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구한다. 이산 확률 분포에는 이항 분포가 있고, 이항 분포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표로 만들기에는 너무 거대한 것 플러스 독립식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안에 정규 분포가 있고, 정규 분포는 또 표준 정규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의 비율성. 정규 분포는 x는 nm 분산으로 표현한다. 정규 분포의 세 번째 특징인 다른 정규 분포라도 같은 구간의 확률이 같다를 생각하면 확률은 같지만 확률 변수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비효율적이다. 모든 정규 분포의 결과는 같기 때문에 과정도 같도록 만들 수 있다. 즉 표준화 시킬 수 있다. 표준화, 그러니까 다른 정규 분포들을 이 x는 n, m 분산, 그리고 y는 n, m 분산 이렇게 있을 때 이 x와 y는 다른 정규 분포지만 이 두 개를 표준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이런 하나의 표로 이 두 개를, 다른 정규 분포인 이 두 개를 하나의 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은 항상 같으니 생략을 하고 표준 편차의 개수만 바뀌니 표준 편차의 개수로만 작성하자를 원칙으로 한다. 즉 공식으로 작성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주어진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 값이 표준화한 것이다. 이게 즉 표준화하는 방법. 그래서 과정을 써보자면 평균이 있고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평균 빼기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의 이 x에서 이 x값에서 모두 평균을 빼. 그러면 0이 되고 표준 편차만 남고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남는다.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그대로 0이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이 값이 표준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0이, 중간이 0이 된다. 표준화한 것.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12의 2제곱,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n이 m의 2의 2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x와 y는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와 gx다. f12는 g20보다 작거나 같고를 만족시키는 m에 대하여 y가 21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이 F12가 G2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석하는 것인데, F12란 fx라는 함수에서 x에 1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의미한다. 함수값. g20이란 gx라는 함수에서 x에 2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의미한다. 이 값이란, 이게 지금 함수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런 종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함수값은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위에 위치를 하는 값이다. 근데 이 F12보다 G20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F12가 그래프 위에 위치한 지점과 G20이 그래프 위에 위치한 지점을 비교했을 때 이 G20의 지점이 더 위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은 G20의 확률이 더 크다라는 말과 같다. 즉, 이 중간으로 갈수록 확률이 더 커지므로, 넓이가 더 커지므로 G20이 더 중간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12, 한 칸이 12를 그릴 수가 있고, F12는 이 지점을 의미를 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y의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이므로 여기가 m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F12보다 G20이 더 위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 차이, 여기가 2 차이므로 여기보다 더 위에 G20이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G20은
x에 20을 넣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이는 20 빼기 m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f12보다 더 위에 있는 함수값이 여기만 위치하는 게 아니고 대칭으로 여기도 위치하므로 이 지점도 G20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길이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의 길이까지 모두 해당하는 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n-20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절대값 n-20이 여기가 정규 분포가 2인 지점이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왜냐면 같다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거나 작다를 만족한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m은 18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m의 m의 범위가 지금 구해진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y가 21과 24 사이의 확률인데, 이 y에 대한 확률을 표준화를 해주면 'y'의 정규 분포를 다시 작성을 해주면 y는 정규 분포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2를 따른다고 쓸 수가 있고, 이 y에 대한 확률을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한다. 표준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오므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5, 여기가 1이므로 이 사이의 확률이므로 0.5일 때의 확률 더하기 1일 때의 확률을 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번이 정답이다. (8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 확률 변수 x, y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플러스 y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때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의 값을 이거를 활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표준화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표를 활용을 가능하니까 표준화를. 그러면 표준화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빼기 m 분의 시그마로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3분의 2 플러스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p 이런 모양으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이 주어진 조건들도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 x는 정규분포표 8, 3제곱이고 y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므로 이 확률변수 x를 표준화를 시키면 p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p는 z가 시그마 8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x를 그래프로 그리면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4 지점에서 0까지의 넓이, 그리고 이 넓이를 더했을 때 넓이가 반이 돼야 한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뭐를 해야지 반이 되냐면 대칭인 3분의 4보다 큰 지점, 즉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으므로 이 지점을 더해야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5가 된다. 그러므로 시그마 8 빼기 m은 3분의 4임을 알 수가 있고, 표준화시킨 이 식에 시그마 8 마이너스 m이 있으므로 이게 3분의 4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p는 z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이므로 3분의 6인 2. p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2보다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2보다 작을 때의 확률, 그래서 0.5 더하기 0.4772를 하면 4번이 정답이다. 9번 양수 t에 대하여 확률 분수 x가 정규 분포 n1 t제곱을 따른다.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P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 하자. 1000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왔으므로 주어진 이 정규분포를 다 표준화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 x를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표준화를 시킨 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넓이가 최소 반, 0.5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최소 반이니까 t가 이쪽으로 더 위치를 해야지 부등호를 만족하므로 t가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표준화를 해주면 p는 확률, 그러니까 z가 t-1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확률을 표준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중간이 t일 때가 최대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중간인 t일 때, 왜냐면 중간이 제일 확률이 높으므로 t일 때 최대 확률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t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 되고 최소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t가 될 수 있는 지점들. 그 위의 그래프에서 p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0쪽에 가까워져야 넓이가 최대가 된다. 지금 이거일 때 중간이 t일 때가 최대인데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0쪽에 이쪽에 가까워져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므로 최대값은 t가 0쪽에 제일 가까운 여기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근데 0.5도 되므로 t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확률이 2분의 1일 때 t가 확률이 2분의 1일 때 t가 여기는 아니네. 확률이 2분의 1일 때 t가 5분의 1을 가지므로 t에 5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z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0.8과 1.2 사이이므로 이때의 넓이가 K이다. 그래서 이 넓이는 0.8과 1.2를 더한 값이고 그 값에 곱하기 1000을 하면 673이 정답이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를 표준화했을 때 이 표준화한 식에서 중간인 t일 때가 최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이 t가 0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t가 0쪽에 가장 가까울 때는 이 확률이 2분의 1일 때, 반일 때 t가 가장 0쪽에 가까우므로 그때 t는 5분의 1을 가진다.